자, 볼게요. 자, 좀 속도를 좀 내볼게요, 이제. 중요한 게 끝났어요. 자, 넘기지 마시고요. 자, 207페이지. 207페이지 보시면, 자, 1번에, 자,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얘들아, 서술상 특징이 나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선지는 무조건 시점 선지가 먼저야. 즉, 서술자 얘기 나오면 돼. 자, 정답 1번입니다. 중심인물, 누굽니까? 여기는 권씨입니다. 등장인물 권씨야. 관찰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건 뭐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 자, 그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등장인물 권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정답 5번 한번 볼게요. 권씨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는 희망으로, 자, 입주권을 샀다. 특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특히 소설 파트를 볼 때는 이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 가지 어떤 기호나, 자, 이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중요하다.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나머지들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1번. 권씨는 시위대 청년에게 붙들려서, 아니요, 요런 서울로 끌려갔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저 그런 얘기 전혀 없죠? 자,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요. 바로 거기 앞에 이제 전개 파트에서 있다가 그냥 그 시위가 벌어지는 쪽으로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게 답니다. 자, 투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아니요. 투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위원회에서는 얘는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죠? 그 참회에 그게 넘어가면서, 그렇죠? 그때 얘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투쟁위원회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권씨는 자신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를 원망했다. 자, 없습니다. 자, 청년이 자신의 몽둥이로 때릴까봐? 아니요. 권씨는 몽둥이보다는 뭐가 두렵다 그랬어요? 두 글자, 치읓치읓. 친절. 됐습니까? 거기 선제에다 몽둥이 X치고 오른쪽에 친절이라고 쓰세요. 친절이 두려웠다. 그러니까 그 심리를 찾아가시면 되죠. 206페이지 거기 전개에 두렵게 느끼는 건, 자, 몽둥이가 아니고 친절이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볼게요. 자, 핵심 정리 봅니다. 208페이지 핵심 정리 보세요. 권씨의 과거에 드러난 갈등 양상입니다. 자,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에요? 여기는, 자, 청년과 이 사람의 갈등보다도 바로 지금 시위에 참여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위에 왜 참여했지? 사회와 싸우는 거죠. 그렇죠? 부조리한 사회와 싸우니까 여기서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권씨는 부당한 사회정책에 저항하다가 주동자로 몰리게 된다. 여기 밑줄 쭉. 자, 그러면 권씨의 태도 변화 별표 치세요. 밑에. 태도 변화 별표 칩니다. 자, 시위날에 도망가려다가 투쟁위원회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청년에게 붙잡히지만 시위하는 군중과 자신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고요. 자, 시위하던 사람들이 진흙탕에 떨어진 참외를 주워 먹는 모습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나서 뭘 느낍니까? 동질감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버스 위에도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읽기 중 질문 한번 볼게요. 권씨는 쏟아진 참외에 몰려든 군중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그렇지. 야,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이 장면은 권씨에게 그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에 나온 근거가 무너지고, 자, 뭘 느껴요? 세 글자. 디귿, 지읒, 기역. 동질감. 그래서 동질감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왜 권씨는 그날의 일들이 기억에 없었을까? 자, 거기에 별표 치십니다. 권씨의 모습은, 군중의 모습은 권씨에게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는데, 밑줄 쳐?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왜? 다르다고 선을 그었었는데 동질감을 느꼈죠.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위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위선적이었다. 밑줄. 통렬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도 나체처럼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자, 밑줄 쭉 칩니다. 자, 시위대회에 합세하여 투쟁에 몰입했던 것이다. 자, 위기.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권씨가 전과자가 된 사정을 털어놓은 권씨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온다. 권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뭐예요? 가난이라고 적어주시오. 공사판을 전전하고, 자, 아이를 낳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씨네를 걱정하는 나와 나의 아내에게 염려 말라고 큰 소리칩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자, 권씨는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서 부인의 진통이 극에 달하자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향한다. 그 후 권 씨는 학교로 나를 찾아와 그지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서 빨리 손을 써야 한다며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자 합니다. 아마 이때 1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여만 원이 좀 넘을 거예요. 자, 나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한동안 망설인다. 여기 마지막 밑줄 쳐. 그래서 이것을 반성합니다. 나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한동안 망설인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 어떻게 부모님께 뭐 편지나 꽃 뭐 이런 거 좀 드렸나요? 만약에 안 드렸다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늦지 않아요. 나는 가끔 이제 고니는 이제 아빠를 좀 많이 경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해요. 그 존경까지 하는 것 같아. 고니는 이제 아빠를 보면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어제 고니하고 게임을 했는데 격투 게임을 좀 자주 합니다. 고니하고 격투 게임을 했는데 내가 연속 4판을 이겼어요. 5승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4판을 내리 이겼으면 그래서 나는 한 판만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고니가 거기서 포기하더라고. 에이 졌네 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걔 얼굴을 이렇게 잡고 눈을 보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 네가 포기하는 순간 끝이야. 그런데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집중하면 놀라울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나를 끝까지 괴롭혀라. 져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그 안에서 네가 성장할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눈을 똑바로 보고 쌤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해서 내가 4판을 내리집니다. 그 얘가 이제 업이 된 거야. 결국엔 내가 이겼어요. 결국엔 이제 고지가 이제 실수해서 그 실수를 틈타 내가 장풍을 쏴서 이겼습니다. 근데 얘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가. 사실 이건 뭐 여담이었지만 아까 여기 그 배부른 자 고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엄마한테 막 이렇게 가끔 이제 고니가 그래서 엄마한테 가끔 엄마가 이거 싫어 뭐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내가 이제 한마디 가끔 하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나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를 가져본 자의 지아비로서 그걸 10개월 동안 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가방 무겁잖아요. 그지? 그 가방을 10개월 동안 앞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바로 못 자고 옆으로 자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발길질이라도 하게 되면 자다가 눈을 떠야 돼요. 즉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버티신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딱 하나, 그 10개월 동안 진짜 많은 걸 버텨내요.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그래,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 찍고 있으니까. 저 이게 안 찍으면 나중에. 그래서 그 10개월 동안 버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3살? 3살 때까지, 4살, 4살 때까지 잠 거의 못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거의 잠 못 잤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꾸 일어나서 깨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얘를 계속 분유를 그 새벽에 먹여야 돼요. 거의 잠 못 자요. 산후 우울증이 오는 그것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행복하려고 아이를 낳아서 뵀는데, 배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먹여야 돼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분유에 중독이 되죠. 내가 도와준다고, 야, 이제 분유 내가 탈게. 그래서 분유를 타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늘 분유를 이제 내가 탄다고 해서 분유를 타고, 두 컵 먹고, 분유를 타고, 해서 내가 살이 찌기 시작하고요. 찌셔갖고, 우리 집 분유통이 계속 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서, 아니, 얘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분유가 금방 사라진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커온 거거든요. 아마 그때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선생님도 거의 잠 못 자요. 하루에 한 2-3시간 잤나? 그리고 몇 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한테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 그래. 지금 막 엄마랑 사이 안 좋잖아. 막 뭐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막, 그지?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10개월을 버텼다. 이것만 가지고 알고 계셔도 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갑니다. 저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기다 밑줄 쭉 쳐.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듯이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비유라고 쓰세요. 엄숙한 표정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나 동그라미. 위에 그 동그라미 안 쳤죠. 여기 인물 둘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와 나 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빌려주는 어려움이면 골보낸 나머지. 자, 물결 쭉 쳐봐.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러니까 빌려주면 내가 이거 못 받아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을 가지고 자,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자, 물결 쭉 쳐.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물결. 그리고 이 기왕 피할 바에 그치 야멸차게 거절할 필요가 있었다. 물결 칩니다.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물결.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산적이고 냉정한 나의 태도라고 있죠? 밑줄 쭉 쳐요.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이제 야멸차게 구는 거예요. 냉정하게. 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그 원장한테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죽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은데. 밑줄 쭉 쳐.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밑줄 쭉 치시고요.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책임한 말이야. 그치? 무책임한 말 밑줄 칩니다. 만약에 변통, 낱말도 중요합니다. 돈을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변통이라는 것은. 자, 돈을 구하다. 돈을 구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장한테 그 사정해 보시고 제가 보증을 서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내 대답이 지나치게 늦게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수줍음은 부끄러워 우후 이런 게 아니야. 그렇지? 처음에는 돈 좀 빌려주시오 하다가 결국에는 뭐야? 그냥 체념한 거예요. 여기서 수줍음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체념한 거야.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습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사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오른쪽 꼭대기 핵심 정리 갑니다. 자, 권 씨가 나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 볼게요. 자, 내적 갈등입니다. 나는 권 씨의 부탁을 듣고 돈을 빌려줄지 말지 망설입니다. 거기다 밑줄 쭉 쳐. 돈을 빌려 말지 망설. 이게 뭐? 내적 갈등. 그렇죠? 줄까 말까. 결국 이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자, 외적 갈등 볼게요. 자, 외적 갈등. 권 씨의 동그라미. 수술비를 빌리려고 하고 나 동그라미. 자신에게 피해를 걱정하며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즉 내적 갈등은 나의 내적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나와 권 씨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장면 안에 인물이 둘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외적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 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서술하세요. 갑자기 나타난 3륜차입니다. 류의 니은이에요. 3륜차. 갑자기 나타난 3륜차는 시위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3륜차에서 떨어진 뭐죠?
참외를 주워 먹는 군중들을 본 권씨는 충격을 받고 그들과 함께 뭘 느껴? 동질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위선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전과자가 돼서 됐죠? 결국 출판사에서 잘리게 되죠. 자, 4번. 다음 중 나가 권씨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고요. 1, 2, 3, 5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절한 이유. 권씨의 돈벌이가 변변치 않아. 그러니까 못 갚을 수 있겠죠. 권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권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번 볼게요. 일단 보증을 선 뒤에 나중에 돈 이생 내주려고 아니죠? 이런 얘기 아니었죠. 이렇게 해보라고. 즉 결국 뭐예요? 야멸차게 거절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뒤에 한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절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중 질문 거기 위에 볼게요. 나가 권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괜한 동정심으로 권씨의 일에 휘말려 골치를 썩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될까봐. 됐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깁니다. 민서야. 지금 가야 되는 시간이지? 자, 이거 올려줄게, 쌤이. 자, 보겠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자, 그는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습니다. 자,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서가지고, 발 이렇게. 뭔지 알죠? 그죠? 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 어찌할 바 모르는 심정을 행동으로 간접 제시. 화이팅. 잠깐만. 화이팅.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자, 썰면 동그라미 제가 별표 하나 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나의 동료 교사예요. 그래서 입술이 두툼해서 썰면 한 접시는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썰면. 그래서 이 썰면은 그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 별명입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자,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자, 이를테면 오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라는 말이 날아와서 내 이마에 탁 들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묻냐면 자, 너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됐죠? 그리고 썰면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등장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알겠죠? 안 한 거야. 자,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자, 그처럼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쵸?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거기에 밑줄 치시고 별표 하나 하세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얘기 왜 했어?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야. 밑줄. 그렇게 돈 안 갚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지.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었던 어느 학부형처럼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는 비춰졌다. 산 곱팽이를 돌아서 그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에 거기다 장면 전환 표시하세요. 나 동그라미 잡고요. 자, 물결 쭉 치시고 별표 하나 합니다.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자, 왜요? 그 감정이 중요합니다. 죄책감, 거기다 밑줄 치셔야 돼. 죄책감. 돌 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3륜차로 달려들어서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들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그맣게 밑줄 치세요. 권씨가 군중들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던 것처럼 나도 권씨의 절실함에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다. 밑줄 쭉 칩니다. 이건 완전히 나치화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즉, 나도 어렵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더 어려운데, 그지? 자, 동질감. 그리고 내가, 자, 밑줄 쳐봐. 이것도 깨닫습니다. 그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밑줄 쭉.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좀 더 일찍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밑에 조그맣게 밑줄 쳐져 있는 거 볼게요. 권씨를 도울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을 깨닫고 그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후회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돈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보증금이라고 해요. 보증금. 이 보증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살다가 그냥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고, 그럼 나는 그동안에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증금 100에 10 그러면 보증금을 먼저 나한테 내고요. 내가 주인이야. 나한테 내고 매달 10만 원씩을 나한테 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년 계약 혹은 2년 계약, 이 계약이 끝나면 나는 그 100만 원을 받았던 보증금을 이 사람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이해 가죠? 혹은 내가 보증금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낼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돈, 보증금을 내가 맡아두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일종의 빚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달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산부인과 네모. 원산부인과 네모.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밑줄 쳐. 이해타산적인 병원의 태도. 밑줄 치고 별표. 이해타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익과 해를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적과 똑같은 말입니다. 계산적과. 즉 뭐예요? 돈이 오면 그때 수술해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불이라는 것은 미리 내가 만약에 봉급이 만약에 다음 달 10일이에요.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월급 중에 일부를 땡겨받는 걸 가불이라고 해요. 그치? 그 다음,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서 간신히 마련한 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에 마베츠 안경을 쓴 원장 동그라미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자, 지금 여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간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원산부인과에 간 거예요. 자,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돈 10만 원을 여기저기 융통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원산부인과에 가서 10만 원을 내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 권 씨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끝까지 모른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장 동그라미 쳤죠? 그래서 거기다 밑에 밑줄 쳐. 돈을 받은 후에 수술을 해주는 병원장의 어떤 태도?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밑줄 치세요. 비인간적인 태도.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가로오르게 지시했고, 원장은 자, 내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권 씨는 V표 치세요. 왜냐면 이 장면에 권 씨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알겠지? 자, V표 칩니다. 아무 친분도 없으며, 자,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이라는 걸 알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참 여러 질이네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권 씨를 지칭하는 거고요. 권 씨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못 가져오는 사람이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밑줄 쳐. 권 씨의 무능을 탓한다. 밑줄 치고요. 그 대사도 밑줄 치세요. 자,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아직 얼굴도 안 비치네요. 이렇게. 돈 없는 아버지라. 찌찌찌. 뭐 이런 겁니다. 어우, 재수없죠? 자, 권 씨의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내가 반격합니다. 야, 정말 품위 있게 반격을 하는데요. 아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의사가 되는 방법도 질이 다르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번엔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볼게요. 밑줄 쳐.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 등급이 있듯이. 자, 밑줄 치고요. 밑에 병원장의 속물적인 태도를 비꼬는 나. 밑줄 칩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이 다를 겁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자리에 너털웃음 그걸 간단히 자,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 동그라미 들것에 실려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자, 암양에서 건지는 자, 여기서 이제 암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호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들고 가다. 다시 갈게요.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 수용했던 다른 생명이 누구야? 권씨 부인이죠. 그렇죠? 권씨 부인까지 자, 들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나 쉽게 끝났다.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진짜 금방 끝납니다. 깜짝 놀라요. 자, 밑줄 칩니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를 우리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 질로 4대인가 5대째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밑줄 쭉 칩니다. 자, 초조하게 기다린다가 중요하고요. 질문 던집니다. 여기에 인물의 심리가 직접으로 나왔니? 간접으로 나왔니? 직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초조했다.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없지. 뭘로서 표현했습니까? 행동으로 표현했죠. 그러면 이건 간접 제시예요. 그렇죠? 거의 간접 제시 밑줄 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사나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추측하게 되면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와 행동 때만 간접 제시입니다. 그치. 자, 남자아이란 얘기죠.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고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자, 수고를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자, 보에 쌓여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자, 대면할 수 있어. 차남 둘째 아들. 그치? 자, 지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관에 딱 어울릴 만큼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다 하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자, 물결 쭉 칩니다.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물결 치시면 돼요. 자, 위기 보니까 출산이 임박한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러 학교에 찾아온 권씨의 청을 거절한 나는 곧 후회하고 수술비를 마련해서 권씨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수술실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는 걸 알았다면 나도 들어갈 걸 그랬어요.
근데 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애기가 이제, 제 아들내미가 이렇게 보혜사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 갓 태어난 아이는 쭈글쭈글쭈글해요. 그러니까 못생겼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그렇게 예뻐요. 우리가 갓 태어난 강아지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보여주냐면 되게 빠르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애 체온도 걱정되니까 빨리 해요. 와가지고, 자, 손가락 10개, 자, 발가락 10개, 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게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궁금하지 않는데, 손가락 10개 이렇게 보여줍니다. 손가락 10개 다 있고요. 발가락 10개 다 있어요. 그리고 가. 그걸 알려줘. 그래서,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나. 지루하니까 얘기해. 여러분들 태명 혹시 알아요? 태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애칭이에요. 제일 많은 게, 사랑이, 소망이가 제일 많아요. 신기하게도. 사랑이, 소망이, 그리고 뭐 행복이,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면 뭐 발기질 많이 한다고 뭐 둥둥이 뭐 이렇게 불러요, 애칭을. 본인은 투르크 막투였어요. 그래서 투르크 막투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그 새 있죠. 그 새가 내 기억이 맞다면 새 이름이 투르크고요. 그걸 타서 우주 최강자, 그것을 이제 막투라고 불러서 투르크 막투인데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얘 이제 그게 이제 투르크 막투였어요. 투르크 막투. 자, 투르크 막투였는데 그래서 뭐 좀 신기했죠. 그래서 저기 투르크 막투. 자, 그러다가 우리 투르크 막투야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간호사는 그 아이의 그 어떤 그 출생 시간 이걸 다 스티커 같은 데서 다 적고 그다음 밑에다가 이름은 안 지었을 테니까 그 태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태명을 거기다 적어요. 태명을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될 것을 간호사가 지금 애 낳고 정신없는 그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태명이 뭐예요?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태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트루크 막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생각이 안 났대. 그래서 막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그 간호사가 이제 물었나 봐. 그러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없을까요? 막 했더니 순간 딱 생각난 게 이제 강릉. 강릉이 이제 그 고니 엄마하고 쌤하고 이제 데이트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릉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강릉.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어떻게 쓴 거냐면 강릉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강냉이라고 들으셔가지고 그걸 강냉이라고 쓰신 거야. 강냉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못 만나거든요. 일주일 동안 못 만나고 이제 무균실에 이렇게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마치 이런 창문을 통해서만 봐야 돼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아이를 계속 이제 몇 분 안아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이제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 아기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저 강릉이요. 강릉 이렇게 들었으니까 강릉이요. 그러더니 아버님 강릉이 없어요. 네? 그 비슷한 거 없어요. 근데 강냉이는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냉이가 맞는 거야. 그래서 예, 강냉이.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제 되게 행복한 걸로 강냉이 나가요.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내내 이 녀석은 강냉이였습니다. 강냉이. 자, 옛날 생각이 좀 나는군요. 자, 아무튼 이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자, 210페이지. 자, 읽기 중 질문 중요한 거 파트 볼게요. 권 씨가, 자, 오 선생, 이래봬도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권 씨는 급한 사정에 자존심도 접고, 자,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나에게 거절당하자. 자, 뭐인 거예요? 밑줄 쭉 칩니다. 거절당하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 지식인임을 강조한 거예요. 자존심. 내가 이렇게 돈 빌리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저 지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사라지는 권 씨의 뒷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볼게요. 자, 먼저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요. 그리고 밑으로 셋째 줄 내려갑니다. 자, 밑줄. 권 씨의 전셋돈이 그에게 일종의 빚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밑줄. 자, 밑에 세 번째 거 별표 치세요. 나는 왜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을 바꿨을까? 갑니다. 자신은 권 씨와 다르다고 생각해왔던 스스로의 위선적인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밑줄 쭉 쳐. 그쵸?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권 씨가 거기 시위하던 자와 나는 달라 라고 선을 그었던 거하고 똑같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밑줄 쭉 쳐. 권 씨의 전셋돈은 언젠가 권 씨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권 씨의 아내 수술비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을 깨달았다까지 밑줄 쭉 치세요. 그리고 이제 동질감을 느낍니다. 똑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치? 빚을 지고 있는 사람. 동질감, 연민을 딱 느끼는 거예요. 나가 의사에게 한 말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또 하나 뭐? 이해타산적인. 됐죠? 이해타산적인. 자, 의사의 모습을 비꼽니다. 자, 211페이지. 자, 오른쪽 핵심 정리합니다. 자, 권 씨의 부탁을 냉정하게 판단한 뒤 거절. 그 다음에 권 씨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고 수술비를 대신 내줍니다. 직접 갔죠? 대신 내주고, 그리고 병원장을 비판했고요. 그리고 감격합니다. 병원장의 행동한 성격 그냥 나빠요. 그래서 보증금을 요구하며 수술을 미루고요. 권 씨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자 꼬집었습니다. 어떤 사람? 속물적인 사람. 그지? 이기적, 비인간적, 이해타산, 속물. 나쁜 거 다 얘예요. 자, 그래서 원산부인과가 그 원이 아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자, 넘어갑니다. 자, 확인 문제 갈게요.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시간 드릴까? 자, 5번, 6번 한번 풀어볼래? 자, 시작. 5번, 6번 한번 풀어봐. 이 문제 좋다. 그냥 여러분들 사실 이런 문제 풀 때는 선지만 읽고 푸시면 틀릴 확률이 꽤 높아요. 반드시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지문을 쭉 훑었을 때 어떤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자, 같이 볼게요. 5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아, 되게 좋은 선지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나는 권 씨의 전셋돈으로 권 씨 아내 수술비를 대신 내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저기 마달락가 앞페이지죠. 마달락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뭐 가불에다가 동료들에게 빌린 거예요. 알겠죠? 정말 좋은 선지예요. 그럼 아이들 틀린단 말이에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깨닫는 내용에서 즉 전세금도 나는 일종의 빚이었다. 이렇게 깨닫는 내용인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답 2번이고요. 1, 3, 4, 5 정리할게요. 의사는 나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바로 앞에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있었죠. 간단히 뭉쳐버렸다.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농담으로 받아 넘깁니다. 자, 3번에 나는 돈을 받고서 수술해주는 의사에게 비꼬는 말을 건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그치? 여러 그 단계가 있듯이 단계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 질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권 씨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나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깔끔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원장 부인이 나를 진짜 보호자처럼 대하는 바람에 나도 감사 인사. 자, 이 얘기 어디 있습니까? 자, 위로 올라가시면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듯이 보입니까? 자, 듯이 동그라미 치고 비유라고 쓰세요. 그래서 나도 고맙다고 인사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좀 섬세하게 갔습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보죠.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절정입니다. 자, 여기 강도가 누구냐면 권씨입니다. 권씨예요.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자,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자,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자, 이 강도가 권씨예요. 자, 낮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당했죠. 거절당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돌아다니가 술을 먹고 취해서 그냥 들어온 겁니다. 강도가 돼서 들어와서 돈을 훔치려고. 그럼 되게 막 간절했던 모양이죠. 그쵸? 근데 뭐 어디 가기도 좀 뭐하니까. 그쵸? 여기 와서 훔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나 동그라미. 이때 중요한 거, 권씨는 몰라요. 권씨는 모릅니다. 내가 자 미리 가서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한 사실은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빨간 꼬마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산에 동그라미 권씨입니다. 근데 강도가 좀 많이 어설퍼요. 너무 착해요. 강도가 매우 착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내 목을 자 겨누고 있는 식칼의 날카로운 부분도 보았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거기다 밑줄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이제 어설픈 행동들이 쭉쭉 나와요. 이제 자, 첫 번째는 어설픈 행동이 뭐였냐면요, 앞 페이지에서 그거 우리가 안 했네. 자, 뭐요? 계속 흔들었다. 요게 밑줄입니다. 계속 흔들었다 보입니까? 이게 어설픈 행동이에요. 자, 강도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도둑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고 있어. 내가 도둑이야. 그럼 문 조심히 열고 들어가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깨지 않도록 이렇게 살금살금 가서 문 열고 돈 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놈의 강도는 문 열고 어이 이게 깨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체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예요. 자, 그리고 술 마셨네요. 뭔 강도가 술 마셨어요. 음주 강도입니다.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자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맨정신으로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왜? 식칼이 여기인데 어떻게 일어나요? 식칼이 목에 이렇게 가까이있는데 일어나면 찔린단 말이에요. 자,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만일 자 거기다 밑줄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밑줄.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정말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에 야 이거 전문가가 아닌데? 금방 알아차렸다. 이거 뭐야? 초보인데 초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자 물결 쳐요.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물결. 자, 내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도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주객전도라고 있네요.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원래 강도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강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소심한 성격이죠.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자 미역국이었습니다. 실패였다. 이거는 이제 우리 때 쓰는 말입니다. 그건 미역국이야. 뭐 이렇게. 저기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좀 물려주세요. 강도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설픈 행동, 밑줄처럼 시키는 대로 했다. 무슨 강도가 이래?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밑줄 쭉 쳐봐, 조그맣게. 서툰 모습에서 짐작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강도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며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난 눈치챘어요, 사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순순히 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잔뜩을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서 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집안에 현금은 없어요.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그냥 가져가시오. 강도 동그라미. 자, 물결치입니다. 더욱 의심을 두고. 가볍게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그냥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좀 도움이 될 거요.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서 화장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 자, 여기다 밑줄 쭉 쳐. 이것도 어설픈 행동입니다. 무슨 강도가 신발 벗고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방에는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도망갈 때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갈 때 신발 신고 도망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지? 어설픈 행동입니다. 자, 발을 나는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자, 여기다 물결 쭉 치십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내가 이제 강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 자, 여기다 밑줄 쳐. 어설프다.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 발을 밟은 모양이었습니다. 아까 동준이 등장했었죠, 그죠? 자, 동준이, 자, 아들의 발을 밟은 모양이에요.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거울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려요. 자, 거기도 밑줄 치세요.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거울 하고 엎드리더니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녀석이 도로 잠들길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침착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일끔 확인한 후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강도의 애교스러운, 자, 그런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물그머니, 자, 상체를 움직여서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에 떨어진 시카를 집어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강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화장대 위로 가려고 그랬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을 딱 밟고,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칼 옆에 놓고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기가 잠든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칼이 있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게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완전 코믹스러운 상황이죠. 나라면 안 줬을 겁니다, 칼을. 그지? 들지 않았을 텐데. 자, 한번 볼게요. 아니,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까 당신 경력이 얼마 되는지 알만합니다. 지금 살짝 놀리는 거야. 내가 내미는, 자,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왜냐면 칼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였습니다. 자, 요거 밑줄만 쭉 치세요. 밑줄 쭉 칩니다. 참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극인데, 그치? 강도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자존심이 다 지금 깎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강도 체면에 진짜 그는 겁에 질려서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서 칼자루를 낚아채 가져오는 내 멱을 다시 겨눕니다. 지금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치?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자,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동그라미 시카를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자, 물결 치세요.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조롱하기는, 그치? 빈정거리기는, 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여기 뭐죠? 수술비 마련하려고. 나는 이미 간파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 한마디 때문에 이제 강도가 내 정체가 탄로 났구나 라고 이제 눈치가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고,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혹은 빚에 몰려서 이렇게 이거 누구를 염두하고 하는 말이야? 권씨 염두하고 하는 말이잖아. 그렇죠? 거기다 밑줄 쭉 치세요. 가령 식구 중에 누구를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 이때 권씨가 깨닫는 거예요. 이놈 나 누군지 아는구나. 그렇죠? 자, 오른쪽 꼭대기 한번 볼게요. 나와 강도의 외적 갈등입니다. 강도의 정체를 알아채고 그를 배려하려는 나와 그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한 그 강도의 외적 갈등이 나옵니다. 자, 7번, 8번 있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봐요. 자, 됐나요? 자, 7번 갑니다. 이 글의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강도짓을 하며, 자, 1번에 손과 다리가 떨릴 정도로, 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맞아요. 술을 잔뜩 마시고 술의 흠을 빌려서, 자, 강도짓할 정도로 소심해요. 자신이 떨어뜨린 식칼을 나가 건네주자 기겁할 정도로, 자, 서툴러요. 실수로 아이를 밟은 뒤 아이를 토닥거리는 것에서 착한 심성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나를 의심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의심했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정답은 자, 5번입니다. 자, 8번. 자의 주로 나타난 갈등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번. 외적 갈등이 눈에 들어와야죠. 그렇지? 자, 넘겨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렇죠? 거기 보이죠? 자, 밑줄 쭉 칩니다.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자, 가득 찼습니다. 자,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밑줄 쭉. 자,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는 마루를 향해 나갑니다.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고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밑줄 갈기갈기 찢긴 한 줌의 자존심. 애당초 의도했던 바, 안심시켜서 돌아가게 할 그 의도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하게 하긴커녕 오히려 더 낭패로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누가 압니까? 밑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이 이웃 누굴 얘기하는 거야? 나.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풀어줬을지, 누가 압니까? 그랬더니 개쌍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나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밑줄 쳐.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오늘 여기까지.